이래서 추미애 하는구나. 추다르크. 야 진짜 내가요 이제 날이 밝으면 오늘 자유한국당의 개지랄과 조중동의 개지랄과 다 보겠구나. 그리고 검사들도 뭐 지랄 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법사위에 딱 걸려갔는데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막 평안하기 전에 추미애 장관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제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정기 인사였습니다. 공석 내지는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혼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통상적인 승진 등 정부 인사였습니다. 제가 검찰정법 34조를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날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었고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중지한 채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직전 장관이 한 번 한 걸로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직접 인사를 의논하는 방식 이걸 한 번 한 걸로 보고 들은 바 있는데 그 전에는 의견을 듣는 방식이 법령에서 형식과 절차를 따로 정한 바도 없고 관행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인사안이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책임질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어제 8일이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30분 윤 총장을 오게 한 것도 그 정도면 충분히 윤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요구한 거예요.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는 할 수도 없고 대외적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특정한 자리나 사람,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어도 대통령의 권한인 점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입니다. 야, 아주 단호박이죠, 단호박. 진짜 멋있었어요. 이 발언 보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정상적으로 머리가 달린 인간이면. 정상적으로 안 달렸을 텐데. 아하.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그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스스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지 않겠지? 어제 뭐였대요? 사퇴했다는 소식 없이 오늘 하루가 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뉴스를 찾아봤어요. 역시나 사퇴했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안 들리더라고요. 어제 그 좌천된 사람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대요. 끝나고 발표하는데 먹어서 자기네들은 다 사퇴하지 않겠다. 전부 저기 부산 간 사람도 사퇴 안 하고요. 제주도 간 사람도 사퇴 안 한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도원결인가? 끝까지 버티겠다. 네. 역시 구수. 역시 구수답네요. 사람이 참 구수해요. 네, 버티는 거 하나는 짱입니다. 어떻게 올라가자는데 네. 내려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유한국당 관광거리죠. 조중동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따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초동 대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건은.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추미애 장관이 상황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6시간이나 사실은 기다린 거다. 그리고 나서도 뭐 그런 의견들이 없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걸 윤석열은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라고 했어. 30분 정도는 충분해. 근데 안 왔어. 어차피 요식행위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왔어. 그러면 이미 윤석열한테는 서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고 어차피 요식행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하세요예요. 그냥 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느낌을 주기 위한 행위를 저는 정치적으로 해버렸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더라도 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불렀으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감으로써 어차피 당신네들은 인사를 할 거잖아 라는 것을 미리 그 의미를 띄우는 바람에 6시간 동안 기다려서 연락이 없어서 발표하게 됐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런 정도 상황이면은 추미애 장관의 이 오늘 법사위에서의 말로 저는 이 게임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다 우리 추미애 장관이 설명을 다 했을 거라 봐요. 어떻게 된가는 불구하고 자기 어제 정치적인 그런 이용하려고 안 다타는 거잖아요. 3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엄청난 시간인데. 그런 것보다 여기 있는 모든 메시지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는 그렇게 봐. 그냥 너 물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검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영을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지금 네 영이 안 서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봐.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말이지 이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대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를 잘라? 우리 좌천시켜서 막 부산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 갑자기 제주도 생각하니까 옛날에 김수창 생각난다. 딱 그거잖아. 제주지검장 아니었어? 예, 자유로운 어, 영혼. 예. 일명 호가 공딸이었지. 공딸.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낸다는 그 의미가 윤석열 너는 앞으로 계속 앉아 있어 봐야 사실은 수족 잘린 허수아비 총장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임기가. 그 상황에서 또 인사가 있거나 그럴 때 또 쌩까임을 당하고 그럼 얼마나 떠들겠냐고요. 지금 뭐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반부패부장 이런 데는 사실 윤석열 라인이라고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앉혀져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일단 이거라고 봐. 잘못된 수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예요. 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권의 심장부를 건드려서가 아니라 모든 인권과 검찰권을 남용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수사, 겨우 공소장에 써놓은 혐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집어넣어놓고도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은 어떤 책임을 물었다고 보거든요. 언론이라든지 우리 한나라당의 그 한나라당이 아니구나 자한당의 그 논평이라든지 기사를 보면 부당한 수사였다는 거의 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한동훈하고 누구죠? 박찬호 같은 경우에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사를 하고 있었나요? 그 사람들 수사에 공식적으로 이름 오른 거 없어요. 검사는 자기 수사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되는 수사인 거예요. 근데 한동훈하고 박찬호를 다른 것을 보낸다고 이게 수사 개입이다? 그거는 부당한 수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자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가 수사라고 부르지만 이게 수사는 아니죠. 사냥이죠. 인간 사냥을 그동안 몇 달씩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인간 사냥 과정에서 펼쳐졌던 인권 침해를 국민들이 너무 투명하게 볼 수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인사권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핫바지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또 TFD를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팀 만들 것 같아 또. 근데 만들라고 해요. 어떤 수사가 됐건 간에 실제 범죄가 있다면 어떤 검사가 와서 봐도 그건 범죄예요. 근데 실제 범죄가 없는 것을 범죄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특정 인사가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정말로 범죄가 있다면 그건 누가 봐도 범죄인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나 윤석열한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거야. 이 정도 공소장을 쓰고 그 수사력이 적당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그게 합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짝이잖아요. 속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워버린 거야. 누구도라는 말씀 틀리셨습니다. 진중권 아주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람 아닌 사람은 거들먹거리죠. 난 그런 사람도 싫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안 봐.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저렇게 관광거리지만요. 조국 장관 털듯이 황교안을 털어볼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명백하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조국 장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조국 장관 수사는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똥볼 같은 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혐의가 막 원래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난리친 수사의 기본 베이스에는 사모펀드였어요. 그 시작이. 나중에는 이제
막 불가피하게 막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걸로 기소를 하긴 했는데 거기다 보니까 금액이 걸려 있잖아요. 막 수억 원 막 이렇게 막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권력형 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판 하나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막 표창장 위조에 걸어가지고 실제로는 기소장을 보면 말도 안 되게 11가지 제목 중에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가 들어있잖아. 이러면 윤석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지.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이거 적당한 수사 현장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난 못한다고 봐. 다만 지들끼리 어저께 술 처마시면서 우리는 정당한 수사를 했고 우리는 아무나 할 거야라고 말하는 지들끼리 이제 뇌피셜이랄까 이런 게 충만하면서 우리는 마치 지금부터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권력의 핵심을 건드렸던 정의로운 검사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그냥 미친놈들인 거야. 요걸 자유한국당도 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온 게 사실 없는데 뭐가 나왔나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수사를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전이 없는 거야. 열받네 또.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정치적 보복 수사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한 징계성 인사다라고 결론 딱 내리면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법사위에서의 논쟁이랄까 논란은 그런 거였어요. 왜 윤석열하고 서로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 검찰청법에 있는데 아니 논의하라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 그래서 한 거야. 뭐 진짜 난 추미애 장관 되게 멋있더라고.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보고 계시죠? 심심할 때 보신다고. 아 실제로 많이 저번에 그 저 당대표 할 때 많이 보셨어요. 장관님 이래서 추미애 하는구나.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태,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조직도를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진짜. 법무부 장관 밑에 16개 국이 있습니다. 국 중에 검찰국이 있거든요. 검찰국 아래에 대검찰청이 있어요. 대검찰청 아래에 각 지방청이 있고 지방지청이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국장 밑에 그 검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장이요, 청장. 장관 대우라는 거를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대검찰의 청장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장관 지시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가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본질적인 임무는 법을 지키는 거라고. 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예요.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건데 상관의 지시가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은 따라야 된다고. 근데 왜 합법적인 지시를 왜 안 따르냐고. 지가 뭔데. 그래서 구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사적으로 하나 붙이자면 검찰총장이 된 이유가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명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검찰총장이 옳은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김기춘이 잘못했네. 그건 김기춘의 장난이잖아요. 아니 이게 87년 헌법인데. 70년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초안을 해서. 아니 문제는 네. 87년 헌법에서 이걸 바꿔줬어야 되는데 깜빡한 네. 거죠 그때. 4월 15일 이후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하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인사라는 게 그 대통령의 행위라는 거는 대통령이라든지 그 대통령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함으로써 방향을 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가의 행정부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도 한 명만 존재하고 이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뽑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고 뽑는 거고 대통령이 그걸 위임받아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가겠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인사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이걸 보고 국가가 국가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 인사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뭐냐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요
김규춘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정수석이나 비서실 시킨 대로 다 움직였어요. 최도욱 청장도 그 청와대나 그쪽 힘이 좋았는데 민주정권 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우리는 그 권력에 맞서라고 좋은 말 해주잖아요. 진짜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김기춘 뽑았을 때 네. 미스터 법질서라고 하는 신문을 보고 제가 30분 동안 웃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자, 아까 그 야스님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법무부 조직도입니다. 검찰국 산하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 있고요. 다음에 또 법무부 산하에 범죄예방정책국이 있고 그 밑에 쭉 있고요. 교정본부가 있고 교도소, 구치소가 있고 지금 법무연수원 포함하고 출입국 뭐 관리사무소 등등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외청들 중에 하나인 게 지금 대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굳이 서로 간의 레벨 이런 걸 따지는 건 그렇지만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은요, 자기 깐에는 이제는 정말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가 정치 영역이었어, 사실.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근데 지금은 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태도라든지 청와대의 태도 등에서 보면 명백하게 불신임을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당신처럼 수사하면 안 돼.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게 마치 다만 민주정부에 속해 있던 조국 장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얼그러지긴 하겠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 건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수사했다고 하면 윤석열은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진짜 진심이라면 바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선악을 가리자.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 주장하는 나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겠다. 자한당 가라고. 그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지금 공무원이라는 신분 보장이 돼 있는 이 외피를 쓰고 자기는 뭔가 매뉴얼을 집행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결국에 속내로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겁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비겁함이 그냥 자기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근데 자기의 정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타인을 파괴시키냐고. 그것도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죄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그 티끌 같은 잘못 하나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족까지 다 이렇게 파괴하는 게 그게 어떤 정당성을 가지냐고요, 그게. 진짜 너무 잔인하고 비겁한 거예요, 진짜. 그 조국 장관하고 동기잖아요. 동기 그 학교도 동기고 누가요? 그 윤석열하고요. 뭔 소리예요? 아니 대학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동문이죠, 동기가. 조국 동문. 장관보다 훨씬 더 선배고 동문이고 막 사법고시를 좀 늦게 예전에도 사법시험. 방어할 때도 여주지청장 할 때도 응원했던 그런 사이고 그런 거에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낸 건 뭐냐면 우리가 서초동이나 여의도 했던 우리 국민들의 힘 같아요. 몇백만인이 다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 힘을 얻어서 이렇게도 지금 국민들이 다 여론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추미애 장관이 잘했다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전 같으면은 검난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검난도 일어나지 않고 잘 이게 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어쨌건 저쪽에서는 지금 정권 수사 중단이 목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검사들이 막 반발하고 있다. 누가 반발해?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반발하면은 네. 지들끼리 어저께 술 처먹으면서 다 사표를 써야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놈들이 정치적 수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무슨 정권에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할 거고요. 네. 나 진짜로 이런 거 있잖아. 때리는 놈보다 말린 놈이 더 미울 때. 경향신문 유희건. 그러니까 진중권이 그 언급했던 바로 그 유희건이요. 어제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윤석열 참모진 뺀 자리 박상기 조국 인맥으로 채웠다. 이게 유희건의 기사야. 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소위 말하면 진중권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관련한 제가 진짜 중요한 인터뷰를 아마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이미 한 경우에서 빼야 돼요. 실제로 조국 장관 장면을 거치면서 심지어는 조중동보다 더해.
그러니까 받아쓰기부터 시작해서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금 이 뭐랄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신문에 가까운데 유희곤이 딱 그런 식이었다고. 윤석열 참모진 뺀 자리에 박상기 조국 임명으로 채웠다. 유희곤 기자. 아, 나 씨.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가 그러니까 그 박상기 조국 장관의 인맥이라고 했던 그 논리 자체가 검찰 개혁을 지지하거나 검찰 개혁에 협조했던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박상기 조국의 인맥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 검찰 개혁에 협조했기 때문에 인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조국 장관의 인맥이 한 5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은 될것 같아. 1000명 아니, 넘어요. 이 1000만 명. 1000만 명도 되겠죠. 네. 이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에 검찰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다 조국 장관 인맥이 되는 거예요. 나 그 기분 좋기는 한데 이 사람이 왜 이랬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러려니 유희곤 씨야 그러려니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데스크는 뭐 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유희곤 기자는 법조 출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검사지. 그냥 사법고시 합격만 못했다 뿐이지. 마음은 검사니까 이제 그런 검사 입장에서 쓴다고 치지만 데스크는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유 기자님, 유 검사님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간에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끝. 여기까지.